배워야죠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지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를 문제풀이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항상 우리가 풀어보는 1번 문제는 문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문명을 다루고 있나요? 일단은 그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많이 익숙한 그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파라오의 그림에 조금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자 보시면은 지문 속에도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전임 파라오에 대한 입력의 의식을 강했다고 합니다. 네, 파라오를 미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더 이상 뭐 없어. 그치? 이집트 문명 파라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것은 여러 군데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네, 파라오라던가 특히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시마다 지구라트를 건설하였습니다.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뭐 지겹다. 그치? 응? 올림피아 주전을 개최했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리스 지역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테네에 있었고. 자,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새겼다고 하면 이거 갑골물자를 말하는 거라서 중국 문명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상나라에 해당합니다. 자, 파피루스의 문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파피루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집트 문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설명이라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나오면 인도 문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가볍게 문명사 문제 풀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가왕제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저 생각엔 이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지문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동아시아사를 고른 학생들이 있다면 이 지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새로운 왕조가 흥성한 지 60년이 이르러 됐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뀐 왕조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일단은 어지간하면은 나라 세운 사람이 60년 동안 통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일단은 나라 세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천하가 태평무상하고 곡간도 가득 찼으나 제도의 결점은 지속되었고 흉노 등의 적들은 여전히 준동하였다고 합니다. 자, 흉노적이 등장한다면 일단은 중국사 기준으로 일단은 진나라 시황제 아니면 한나라 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시대에는 흉노족이 이렇게 발흥하지는 않거든. 자, 이에 무슨 황제 때 문무인재를 기용하고자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혹시라도 빠진 이가 있을까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의 치세 때에 출중한 여러 인재를 등용해서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자, 특히 문장을 잘 쓰는 자로는 사마천이 있었으냐. 아하, 사마천 나오면 답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 선생님이 까먹었는 게 요거예요. 자, 출처가 있는데 일단은 반고의 한사라고 하면은 한나라 역사책이겠지. 일단은 이 나라의 내용이 한나라 역사의 권한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후한의 역사입니다. 그럼 후한의 역사가 전한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볼 수 있겠는데요. 사마천이 있어요. 네, 나머지 표현에서는 딱히 뭐 볼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한 무제죠. 네, 한 무제 때 사마천이 이 사람이 이제 사기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주면 좋은 게 위청 그리고 곽거병 굉장히 한무제 때 활약하였었던 이제 그 장군들이어가지고 실제로 이 위청과 곽거병 이 곽거병의 원정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저 20km 호수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그 북아시아 지역까지 흉노정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이 한무제 시기 때 영웅으로 충성받는 진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알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은 사과천을 맞지만 이 위청과 곽거병을 보고 문제를 더 확실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더 이상 힌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회자를 사용하는 귀족. 자, 송회교. 송나라지. 자, 비전을 작성하는 상인. 자,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음 말하는 거지요. 당나라. 여러분들이 화폐 정리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교초는 원나라, 회자랑 교자는 송나라, 비전이면 당나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홍건정에 나뉘면 원, 균수법의 평준법이면 4번. 그렇지. 자, 이 표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경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절도사가 있다면 당나라. 답은 4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미출치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자, 일단은 황제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거사로 일으킨 것이 적지 않으니 움직여서 이룬 것이 없으면 무엇을 후세해 보이겠는가? 비록 남쪽으로의 정벌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읍, 자, 우리나라에 서울 나왔어. 긴장하셔야 되지. 러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하, 러양의 수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한나라, 그치? 러양이 있고요. 낙양. 아니면은 위나라 때 사실 수도도 낙양이었었고, 그리고 수나라 때도 사실은 잠깐 낙양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있는 게 북위에 효문제가 있었지. 자, 일단은 보시면 짐이 천자가 되었음에도 어찌 중원의 권리를 빌려하겠는가. 자, 그들의 자제에게 널리 견식을 보유하고 지혜를 맞이갖도록 하고자 할 따름인데, 아울러 우리 선비족 선조께서 아하, 우리가 선비족이랍니다. 세운 나라 지방이 화북이래요. 답 나왔습니다. 무슨 나라? 북위. 자, 유명한 황제가 있었지. 효문 황제, 효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와 있었던 여기 지금 보시면 옛날의 수도가 사실 기존의 도읍이 평성이었지. 근데 평성에서 낙양, 중국 발음으로 러양입니다. 선생님 참 이상한 게 평성 발음은 한자 발음으로 쓰면서 왜 낙양은 왜 한자로 안 쓰고 왜 중국 발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모습으로 표현을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미주치 우리나라, 북위 호문제 있었지. 하나정책, 뭐 균전제 이런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세법을 실시하였다. 양세법이라고 하면 당나라, 정확히 말하면 후기 상황이죠. 자, 향촌 조직으로 이급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면 이갑제는 명나라, 정확히 말하면 홍무제 업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전국 각지의 회관과 공서를 설립하였다. 요거면 명나라 내지는 청나라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연의 육성을 위해서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정답입니다. 답 4번. 네, 어려운 표현 아니지요. 흉노를 무기로 쪽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면 요거는 진나라의 시황지쯤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지문 속에 답이 대놓고 있어서 뭐 문제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황제의 제위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황제 업적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좌우투는 자, 일단은 사람이 나와 있는지 좀 모르겠어. 다음과 같이 아래였다고 합니다. 칭기스칸께서 아하, 칭기스칸이 나오면 뭐 일단 조금 염두가 되는 게 적어도 13세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누군지 보자. 동서남북 사방을 제패하셨으나 오직 오직 창장강 이남, 창장강, 다시 말해 우리는 장강이라 말을 하고 양쯔강 건너 바다 건너 보고 싶지 왜 유러 창하이 흐르는 양쯔강입니다. 이남을 온전히 평정하지 못하셨는데요. 이후에 몇몇 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칭기스칸 이후에 있었던 뭐 오코타이 칸, 뭐 이런 칸들을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이렇게 승계하셨으나 사회를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지 못하셨습니다. 자, 근데 누구께서는 임안, 항조를 함락시키셨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왜? 임안이라는 것이 함락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사실은 남송의 수도였었단 말이지. 이 말은 지금 남송이 함락됐다는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자, 요 시기 연도 아세요? 1279년 상황이거든. 마침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셨으니, 자, 통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당연히 그 중국 땅 통일하는 거지. 자, 종실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회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투칸이 후예가 머리를 숙여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자, 원나라 입장에서 남성을 멸망시켰던 칭기스칸의 손자 누구지요?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 이 문제에서는 쿠빌라이 칸의 모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게 있는 게, 자, 심화 설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투칸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사실은 선생님은 바투칸을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자, 이거 약간 이제 그 가정사예요. 원조비사라는 선생님이 저번 좀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원나라 역사를 정리한 내용인데, 엄밀히 말하면 몽골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의 원이 사실 원나라 역사를 말하는 건데, 자, 사실은 칭기스칸한테 네 아들이 있었어.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명이 이제 그 칭기스칸한테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호엘룬이 이제 칭기스칸 엄마였고요. 그게 이제 부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인으로부터 이제 그 보르테라 부르는 부인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주치, 그러니까 원래 이 성이 이제 그 보르지긴이었으니까 보르지긴 주치, 보르지긴 오코타이, 보르지긴 차카타이, 차카타이가 둘째다. 보르지긴 차카타이, 보르지긴 오코타이, 보르지긴 툴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르지긴 그 주치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이제 그 칭기스칸이 이제 그 원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웃부족한테 메르키트족한테 사실은 이제 싸우다가 잠깐 이제 그 패배를 당했거든. 그때 이제 보르테,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이제 부인이지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 가까이 감금을 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칭기스칸이 도로 이제 부인을 되찾아오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 자, 그렇다면 자, 칭기스칸이 없었을 때 아이가 근데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나중에 출산해서 아이가 데려왔으니 그렇다면 지금 징기스칸이 그 이번 보르테가 낳은 자식이 사실 이제 징기스칸이 장남인데 과연 이게 칭기스칸이 자식이 맞느냐 아니면 메르키트 쪽에서 그 징기스칸으로부터 빼앗은 그 노무의 그 피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주치는 이러한 이제 혈통의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 셋째에 있었던 오코타이, 그 차카타이, 보르지긴 오코타이, 차카타이는 정식, 보르테의 이제 정식적인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주치랑 오코타이, 차카타이 형제 갈등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넷째 아들이었던 그 보르지긴 뚫로이가 그 당시에 이제 그나마 네 형제들 중에 가장 이제 원만한 성격을 보였다고 하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이제 칭스칸이 죽고 나서 나중에 후계를 물려받았던 사람은 이제 그 차카타이가 이제 물려받게 되었었는데, 오코타이가 물려받게 되었었는데, 나중에 그 뚫로이의 아들이 바투예요. 그리고 바투의 아들이 쿠블라이 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몽골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복잡한 이러한 이제 아들 내부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 울수가 멸망하고 나서 뭐 오코타이 칸국, 뭐 차카타이 칸국, 여기 나와 있는 킵차크 칸국,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한 설명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조편법의 시행으로 조세가 은납화되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명나라죠. 자, 고구마, 담배 등의 외래작물이 전래되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명나라와 청나라. 자, 새로운 품종인 참파바가 중국으로 도입되었다면 이거는 송나라 상황입니다. 자, 수도가 대대로 옮겨졌다고 하면 원나라 상황 맞지? 답은 4번. 왕한성의 신법이 나와 있다면 요거는 북송,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5번이 같은 식의 모습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밑줄치 이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이 왕조의 만력적 해석. 만력제.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시기가 명나라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여진 쪽이 흥하는 이 시기에서 조선에서 임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동아시아 사는 학생들은 정확히 아실 텐데요. 이 만력자가 조선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 다른 유목민족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을 막지 못한 상황이 되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쌤이 좀 심한 설명 해드렸는데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황제가 일을 안 했던 막장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명나라 시절에 사실 명나라지.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그 개혁안이 바로 일조편법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서양 선교사가 자금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금성 건립이 명나라 영락제거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왕조는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일 텐데 일단은 중화민국은 아닐 것인데 자, 진상한 그림을 보고 한시적 기밥에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테오 리치가 진상한 그림이라고 하니 마테오 리치가 나왔습니다. 명나라예요, 청나라예요? 명나라지. 이렇게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힌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답 골라보실게요. 공영단이 한 교경전을 만들었다고 하면 요거는 당나라 상황 아닙니까? 5개의 그 경전을 정리해가지고 5경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수능 필독수업 같이 만든 과거시험 수험서지. 자, 네르친스크 조약. 나왔다. 네이형 강희제. 서양에서는 표트르 대제. 뭐 너무 많이 써요. 청나라 상황이고 러시아고. 자, 신중리를 주장하는 왕수인의 강연을 듣는 학자. 윤수인 아니고 왕수인이네. 왜? 이 사람이 만든 다른 이름이 왕양명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그 당시 그 당시 성리학을 이제 어찌 보면 개조라고 할까요? 재해석하는 학문이 양명학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광저우의 공행에서 대응력했다고 하면 청나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행에 있었던 도시는 광저우였고요. 자치통감을 편찬하는 사마강이 있다면 북송입니다. 송나라지. 왜? 우리가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사마강이 국법파였고 그 당시 왕안석의 신법이 신법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부 분열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입니다. 밑줄치 왕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만방의 왕 중의 왕 나 다리우스는 다리우스가 나와 있으면 나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페르세폴리스 궁전. 자 일단 여러분들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이름 나와 있으면 일단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궁전이라고 합니다. 궁전은 다시 말하면 왕이 살고 있는 기거하는 궁전이라는 표현이 물론 일반적이죠.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뭐 사르데스와 박트리아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 이해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나머지는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다리우스가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3세 정도로 이해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전성기 모습일 것 같아서 다리우스 1세로 보이겠습니다. 자 페르세폴리스까지 있게 된다면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문제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페르시아. 자, 바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뭐 없고요.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유명한 게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그런 금속의 그 은 식기류를 세공을 정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푸실 때 금, 은, 세공, 특히 은그릇에 대한 세공을 많이 했다고 하면 페르시아를 의심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만일교가 국가로부터 탄압받았다. 요거는 페르시아이기는 한데 자, 무슨 왕조가 되겠습니까? 사산조가 페르시아가 되겠지, 얘들아. 네, 왜냐면은, 원래 사산조 페르시아가 주교가 조로아스터교였었는데, 많이 이걸 탄압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 가능합니다. 왕도성안이 수도 니네베에 건립되었다고 하면, 니네베가 있다면 아시리아. 참고로 요 아시아 니네베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민족 침략으로 미케네 문명이 파괴되었다. 자, 요거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요거는 우리가 한 줄로 나왔어, 한 문장. 도리스인이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생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 3번 설명이고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12법 요거는 로마에서 공화정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답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왕사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살라미스 해전 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무슨 전쟁이라서? 페르시아 전쟁이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명한 해전이 있다면 살라미스 해전, 악티움 해전, 그리고 저번에 우리 문제 풀 때 나왔었던 것처럼 그 뭐있냐? 그 네판토 해전. 요 정도는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사대에 있었던 뭐 미드웨이 해전도 있었고, 그치? 자, 7번입니다. 가 제국에서 있었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제국 무슨 제국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문 출처는 없고 만일 그리스의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자, 그리스가 독립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긴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혹시 들라크루아 작품 중에서 키오스 섬의 학살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 떠오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접근 잘 하시는 건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또 보자. 자, 가의 지배 세력이 급속도로 악화되게 되면서 유럽의 정수도 복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독립을 잠깐 동안 멈추게 하면서 유예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치?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체제. 우리 오스트리아가 일단 몇 개밖에 없습니다. 빈 체제 아닙니까? 메테르니.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캐닝은 그리스에 대한 무력의 탄압에 앞서서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는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에 나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지.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남어 정책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유럽 사회를 이렇게 찌쩍거리려고 했던 모습을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키오스 석학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국 무슨 제국입니까?
오스만 제국이죠. 자, 쌤 여러분 설명했다시피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과 지금 터키 사람들은요 문화는 비슷하지만 심지어 음식도 비슷한데 그 역사적인 그 관계가 최악입니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알겠지? 자, 데리우스탄 왕조와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고. 자,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정답이에요. 아시겠지? 자, 우즈베크인에게 침공받아 멸망했다고 하면 요거는 티무르인가요? 티무르 왕조, 티무르 제국. 자, 아바스 1세. 아바스 왕조 아니지. 이거 뭐예요? 사파비 왕조. 자, 은근히 어려운 설명을 쓸 겁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그다드 입성 이후에 아바스 왕조로부터 실권 행사했다고 하면 요거 자주 많이 나오는 설명입니다. 셀주크, 튀르크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지.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8번 넘어가 볼까요? 자, 가나식 이세편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식임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따른지 볼까요? 오늘의 영광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신의 은총의 힘으로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티무르의 후예로서 자 보세요. 티무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후손을 자처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티무르를 자처했다 하면은 한 명밖에 없어. 다시 누군지 아세요? 바부르예요. 왜? 무슨 나라 세우면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면서 이 무굴 제국 창립자죠. 자, 그래서 온갖 역경을 헤치면서 마침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업을 이뤘다고 하니까 나는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델리와 아그라를 나의 발 아래 두었게 되었는데 자, 아그라 쌤 설명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도 무굴을 지금도 가시면 타지마를 볼 수 있는 그 도시가 아그라거든. 그리고 델리가 있는 이유는 델리스탄 왕조를 정복하고 나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요 가 설명은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우는 상황이 맞습니다. 봐봐, 새로운 제국 기초를 닦았다고 하니까 새로운 나라를 성립하는 게 맞지요. 자, 우리 나설명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연도가 필요한 건지 시기상 문제 풀 수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르그즈와 메베르는 프랑스 동인도에서의 대표적 자격으로 인도 황제를 아르나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인도 황제를 아르나했다고 하면 일단은 뭐 그럴까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폐하께서 정복하신 데칸고원 일대. 인도 황제가 데칸고원을 점령한 적이 있었대. 그리고 마라타족에 반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 뭐더라? 아우랑제부 황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 확인 선언합시다. 따라서 귀족께서 우리 프랑스 상인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고 있으니 나와 있네요. 자, 더 이상 힌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바부르, 나는 아우랑제부 황제. 그러면 답이 나올 만한 게 그 사이에 있다면 뭐 아크바르 대제나 아니면은 이제 샤자한 정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영국이 벵골 만에 지역을 통치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 이후죠. 무굴 제국 이제 망하고 나서의 확실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무굴 제국 이전? 하여튼. 자, 칼라디사 다사의 샤쿤탈라와 같은 희곡을 저술하였다고. 이거는 구타 왕조 아닙니까? 뭔 소리예요? 옛날 상황이네, 이거. 아이바크가 델리의 쿠투브 미나르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자꾸 나오는 쿠투브 미나르, 아이바크가 나온다면 가 이전 상황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가 되겠죠. 네, 이거 고르면 안 되지. 확실하게 바부라가 무너뜨리는 단어 나와 있으니까. 아크바르 황제, 지지야 폐지 맞습니다. 답 4번이지. 그래서 관대한 관용 정책을 하면서 지지야 폐지했었는데 지지가 부활시키는 게 아우랑제부 황제가 됐겠죠. 자, 포르투갈의 와스코 다 가마가 캘리컷에서 도착하게 되었다. 관련은 없는데,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5번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기상으로 악바르 대제를 고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이 연도에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수능에서 변별력 낼 때 이렇게 연도 장례 칠 수 있거든요. 잠깐 쌤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우는 시점이 16세기 전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우랑제부가 나라 세우는 이제 황제를 하는 시점이
1600년대거든? 17세기 후반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거의 한 150년 정도의 시기를 묻는 문제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건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 플라시 전투가 돼 있는 거지. 1757년. 시기로 따지면 18세기 후반이에요. 중반이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구타왕조는 아예 상관이 없어. 그치? 완전 이거 천년 이전 과거고요. 델리스타 왕조 마찬가지로 조금 앞선 시기가 되겠는데 요게 1200년대 상황이니까 13세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걸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날지 모르겠는데 바스코 다 가마가 캐리컷에 정착하는 요 시기가 신한도 개척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1400년대 상황이니까 이게 15세기 후반 설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498년인데 연도를 몰라도 이 정도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요 설명이 비슷비슷해서 까딱하면 5번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시기상으로 문제를 5번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 개점도 같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디 무슨 인물인지 보겠습니다. 인물사 나왔는데 자 이집트의 덴데라 신전의 부조가 나와 있고요.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의 부조가 나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 맞을까요? 일단은 보세요. 클레오파트라 7세가 맞는지 정말 보시겠습니다. 룩소르 신전이 그 유명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 중류 지역에 있는 그 신전이에요. 룩소르 북속에 위치한 덴데라 신전에는 안토니오스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와 카이사련의 부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아들, 카이사련이 아들인가봐. 네, 사실은 맞는 설명이고 아니와 미래를 신에게 일탁하며 장차 위대한 통치자가 건재앉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염원은 카이사르가 후계자로서 삼두 정치를 주도한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조나만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네요. 힌트 다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가 때문에 멸망했었지. 누굽니까? 가는 옥타비아누스지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기도 했었고 2차 삼두정치에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좀 심한 설명 알려드릴게요. 이 카이사르는 원래 어떤 인물이었었냐면은 사실 카이사르랑 클레오파트라 7세가 서로 이제 서로 사랑해가지고 연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카이사리온이야. 어찌 말하면 약간 사생아기탕 그냥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결혼을 한 거는 아닌데 연인 관계였었어. 거기서 나온 자식이 카이사리온입니다. 그래서 그 말 나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 카이사리온인데 문제는 안토니오스랑 클레오파트라 7세가 진짜 결혼을 해. 그러면 자 무슨 상황이 돼버리냐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리의 양자야. 진짜 아들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카이사리온이랑 옥타비아누스는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복잡하게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제 꼬아놓은 거지 족보를.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가 이복 형제가 되지 않을까요? 옥타비아누스의 그러면은 뭐 양원 맞쯤 될까? 양모 정도 되는 게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리온을 죽여버리면서 이 카이사리온이 이제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이은 이제 이집트 왕조의 왕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사실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왕조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뭐 이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로마의 재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정리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 프린캡스 정답 1번. 너무 항상 많이 나온 답이죠.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일단은 뭐 알렉산드로스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유명한 것이 있다면 이소스 전투가 있었지. 자, 구인왕제 시대의 헬라누스 상황이라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참고로 요 황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국이 4분화해야 되지. 자, 밀라노 측량이면 연도 중요하지. 313년 콘스탄티누스
카르타고를 제압하고 서지주장의 패권을 장악하였다면, 자, 요거는 인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 한니발 장군을 맞서 싸웠던 로마의 영웅으로 스키피오 장군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키피오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답이 중요하진 않아요. 답은 그래서 1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서상 뭐가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로마 상황이 아니지. 이런 상황에다가 다음에 이렇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제정이 등장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줄치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고른 것은 나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이 있는데 출처가 생드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나와 있겠습니다. 생드니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이게 약간 프랑스발 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마을 이름이거든. 자, 적군이 생마르탱의 교회, 프랑스 발음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도시 전체를, 심지어는 우리나라 전역을 파괴하기 위해 도발하였다고 합니다. 아, 무슨 나라일까? 이처럼 절체절명의 급박한 순간에 위대한 궁제께서, 이런 단어 나오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확인한 사사를 확실하게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적군에 맞서 트루푸아테 전투.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푸아테 전투죠, 리을은. 응? 격렬한 전투니까. 자, 연도로 따져볼까요? 732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궁제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 프랑크 왕국에서 있었던 카롤루스 마르텔이죠. 자, 이 왕조, 자, 메로비우스 왕조예요, 카롤루스 왕조예요, 메로빙거 왕조, 그치? 메롤리우스 왕조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 무슨 나라? 프랑크 왕국. 그치? 메로비우스 왕조니까. 자, 그럼 여기 나온 적군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마이야 왕조. 그쵸?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같이 연결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연주에 힘입어 마침내 그는, 이 사람은 크리스토교 신앙에 대적한 자들을 가차없이 차단했다고 합니다. 쭉 나와 있고요. 뭐 끝 배상 볼 거 없고. 자, 기억은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트랜스명을 넘어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르푸아테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판이 다 먹으려고 했다 못 먹은 거지. 자, 프랑크 왕국은 로마인과의 융합을 꾀한 클로베스에 의해 세워진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클로베스 대왕에서 만들어진 거 맞고요. 또 심지어는 같은 왕조를 말하는 거지. 자, 디귿, 칼 마르텔 같은 경우는 교황의 지원을 받으면서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요 사람은 피핀 아닙니까? 요 칼 마르텔의 아들. 응? 그치? 자, 롬바르드족이 패배하면서 교황령이 마르는 결과가 가져왔다. 요것도 피핀이죠. 요 칼 마르텔의 아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 이렇게 답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함은 지우고 이어서 진행합니다.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가 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고 나서는 딱히 뭐를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 그림은 하일리 4세 아들이 유력 제후들과 결탁하여 부친을 마인츠에 감금시키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교회와의 관계 개선 등 부친과는 다른 우선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하일리 4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서 많이 어느 성 앞에서 추운 겨울날 교황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싹싹 부는 그런 굴욕적인 과정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름인가 봐. 자, 마틸데의 카노사 성에서, 쌤이 설명한 게 맞네요. 카노사의 굴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은 보름스에서 교황과의 타협안을 뭐라고 하지? 보름스 협약이라 부르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의 찬사를 한 번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사건이 벌어지는 약 반세기 격변기의 유럽에서는, 자, 이 문제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연도를 알면은 참 문제 풀기 쉬운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쌤이 여러분들한테 연도 없이 좀 문제 풀어볼게. 자, 카노사의 굴욕. 자, 교황의 권위가 완전 이제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름스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사이 시기의 상황을 고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약 반세기 상황이니까 한 50년 전후의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아이고, 여기 있으면 이해다 쓸걸. 자, 제4차 십자군 전쟁이 라틴 제국을 완전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요 상황은 1204년쯤 됩니다. 1202년이거든? 그러니까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등장하는 계속 등장하는 상황이랑 다르고, 자, 비단침 제국은 네오 3세 성상파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성상파괴령은 훨씬 예전 상황이거든. 관련 없고. 윌리엄이 영국 잉글랜드에서 노래방 완조를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앞시기 설명입니다. 자, 교황이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4번입니다. 왜냐하면 카노사의 군력이 하고 나서 교황의 권위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으니까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우르바노스 2세 교황이 성지 탈환을 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시작했던 상황이 1차 십자군 전쟁이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왕국을 만드는 과정이면 답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일단은 클레르몬 공의가 나와 있으니까 답은 해당할 수 있겠죠. 클리니스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정화 운동은, 교회 개혁 운동은 앞시기였습니다. 답은 4번인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연도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사실 좀 불안하잖아. 자, 카노사의 굴욕 1077년 7두개짜리, 보름스 외박은 1두개, 2두개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연도 알려드렸고, 자, 성상파괴령 여러분들한테 연표 특강을 알려드렸는데 이 연도를 조금만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연도가 726년입니다. 자, 노르마당조의 수립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연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1066년이에요. 그래서 66이면 노르마당초, 77이면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 이 잉글랜드 윌리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유명한 토지 문서로 알려져 있는 둠스데이 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3번이 아주 애매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지? 자, 클린스톤 중심이라는 건 뭐 당연히 이건 10세기 상황이라서 900년대 상황이거든? 이건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 그래서 4번인데, 네, 여러분들 연도를 알면은 좀 쉽게 풀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면 약간 좀 꺼름칙하게 문제를 푸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에게 되겠습니다. 가인물 볼게요. 누구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파울루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나봐. 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나의 성도들이요, 로마 교회의 지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비텐베르크. 사실 이거만 보면 좀 알 수 있긴 한데 일단 모르나 보십시다. 누구를 추종하며 그 당시에 춘발칼련 동맹에 가담하였던 사악한 제후들에 의해 최근 아우쿠스부르크에서 이른바 화의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아우쿠스부르크 화의 그 뭡니까? 요 1555년에 있었고, 독일을 제후를 중심으로 하는 요 세력에서 이제 그 교회의 반대 세력이 커졌는데, 대표적으로 루터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르틴 루터의 루터파 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화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제후는 당연히 독일 세력일 것이고, 누구를 추정한다고 나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르틴 루터지. 가는 누구? 마르틴 루터. 자,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확인사살 할 수 있는 부분이 화의가 체결된 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날이다 나와 있어서, 이것이 그나신 철저한 기독교 중심의 사회의 모습에서, 크리스트교에서 볼 수 있는 교회 개혁에 대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설을 주장하였다고 하면은, 자, 이거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장 칼베. 1번 중요한 선택지예요. 자, 예수회를 설립했다고 하면은 로열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서강대학교가 이제 종파죠. 교황 레오 10세의 면벌파를 비판하였다? 맞습니다. 그치? 이거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만드는 건립 비용이었지. 자, 50대 천이면 네덜란드 사람 에라스미스. 북부 유럽에 있었던 이제 그 르네상스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2명이 있었습니다. 유클리프와 후스. 화형이 처해졌으면 얀 후스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각 국왕의 재회식 예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이건 쉬워요. 자, 일단 그림을 보고 나서는 알 수가 없는데, 자, 크로멜의 사망 이후 호국경 체제가 붕괴되자라고 하면 왕정복고 상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누구는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찰크 찰제 가는 누구예요? 찰스 2세. 자, 조금 더 확인해서 해볼까? 그는 부친의 비극적인 최후. 왜? 찰스 1세가 처형당했잖아. 그치? 그래서 취약해진 자신의 정치를 기반을 만회하고자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보이고 있는 과시적인 조치를 취하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문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찰스 2세 하려는 모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명령명이 발생했다고 하면 요거는 1789년 상황이죠. 그래서 요 상황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그 메리 여왕과 윌리엄이 그 당시에 이제 공동으로 왕을 즉위했을 때 맞았던 권리장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명예혁명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자, 튜더 왕조를 수렵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헨리 7세죠. 우리 헨리 8세 하면은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으로 유명한 것으로 우리 수정법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국왕의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고 하면, 자, 요거는 찰스 2세의 아빠지. 찰스 1세. 자, 3번 고르시면 안 되고요. 왕의 계승 문제를 장미 전쟁으로 인하하게 되었다고 해서 등장했던 것이 요거지. 같은 설명이죠. 의회가 신사법, 인신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찰스 2세. 이것을 폐지하려고 무시했다고 하면 그의 투계자였던 제임스 2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라서 영국 명예혁명에 대한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자, 미술치인 기억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작년도 기준으로 세계사 모의고사를 풀었다거나 본문을 공부하셨다면 사실은 이 이름만 보고 나서도 아, 무슨 나라겠구나라고 대략 유추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투생 루비르 티러 같은 경우에서는요, 원래 이번 이제 그 세계사 내용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에서의 그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거든. 독립운동가거든. 자, 모른다고 치자. 제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브리메르 18일을 통해 무능한 기존의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겠는데, 자, 무슨 정부인지 볼게요. 제1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올랐단 얘기지. 프랑스 정부가 파견한 레클레르 장군도 당신의 이러한 지적을 언급하면 이러한 생도맹그, 산토 도밍고, 지금의 이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고요. 이제 일련의 사태들을 신속하게 수습했다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당신께서 제1통령으로서 프랑스인에게 보여준 위대함과 정의로움이 저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1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는데 나는 누구예요?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은 나폴레옹이지. 그렇다면 1통령 기사 있었던 모습이라면 요거는 총재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5명의 총재, 테르미노르 반동 이후에 등장했었던 5명의 총재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통치 체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총재 정부에 대한 모습으로 답을 골라볼게요. 자, 국민의회가 루이 16세의 탄압을 받는 배경을 알아본다. 이거 훨씬 예전이고. 워터루 전쟁은 나중이죠. 선거권 제한 등 루이 필리프의 보수적인 정책 훨씬 나중이지. 샤를 10세 훨씬 나중이고. 답 5번이네.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에 구성된 5명의 집단 지도체제에서의 총재를 구상할 수 있다라 말을 하겠는데, 자, 또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 관련한 사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6가지 본문까지 포함해서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있는 게 국민의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부에 손입하고 나서 테니스코트 선을 만들어지는 요 배경이 국민의회 아닐까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것이 입법의회였었고, 입법의회가 나중에 나오고 나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공회에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가 실격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정부가 총재 정부였었지.
자, 하지만 총주정부가 끝나고 나서 등장했던 세력이 있다면 이제 통영정부였었고 나폴레옹이지. 그 다음에 황제로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폴레옹 황제 1세 황제는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부르보 왕가의 복귀가 있었는데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샤르 10세의 권위적인 정치가 시작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샤르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파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게 되었으니 그게 그 유명한 7월 혁명입니다. 그치? 연도로 따지면 1830년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루이 필리프. 다시 한번 보게 마지막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사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가보시겠습니다. 퀴리나리스 언덕의 윤집한 군중들은 교황 피우스 9세를 향해 그동안 우리를 핍박하던 메테르니히가 지난날 빈소요로 사태로 실각하였다고 합니다. 자, 메테르니가 실각했다고 합니다. 2월 혁명 바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적어도 1848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맞서 전면전을 감행할 만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쭉 나와 있고요. 자, 나지문 보겠습니다. 자, 교황 피우스 9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불법적인 정권이나 다름없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 오, 그래요. 일단 이 19세기 요 중반 이후 상황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면 1870년 상황이고, 자, 새로운 왕국의 지배를 자처하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1세. 맞네. 우리 그 유명한 그 카보르 가리발디 등장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는 신성한 종교적 원칙을 망각한 채 교황의 모든 권한을 능멸하고 신성한 교회의 법을 짓밟았도다. 당연하지. 새로운 이탈리아 왕국 안에는 당연히 교황청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치? 그럼 적어도 이 상황이면 지금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에마누엘 2세가 나와 있으니까 1870년 정도로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중간 사정을 보시겠는데요. 자, 답을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국 의회가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시기상으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좀 제끼자. 사실은 연도를 알면 다 풀 수 있거든. 자, 마리아 테레지아가 순례자를 확산시하였다. 야, 이건 언제냐? 이건 100년 전 이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치? 독일의 학생조합, 브레젠샤프트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1800 시기가 30년 7월 혁명 전 상황이라서 시기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2월 혁명 시기 상황이잖아. 그치? 좀 다르고요. 멀로 미국 대통령이 상호 불간섭 원칙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요것도 시기가 조금 맞지는 않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좀 앞이거든? 나 다시 알려줄게. 자, 시칠리아, 나폴리 등이 사르데나 왕국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왜? 누구의 나중에 업적 때문에? 가리발디 장군의 업적 때문에. 답은 그래서 5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에서의 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되는 과정에 이탈리아 통일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시기를 여러분들 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상황이 영국 의회가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한 연도가 1829년이에요. 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면서 연도를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연필 특강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소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기에 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때 상황은 18세기 상황입니다. 1700년대 상황이라고. 이거는 말이 아예 안 되고요. 자, 독일 학생조합의 브레젠샤프트 운동, 아까 소개시켰던 것처럼 이건 19세기 초반 정도. 네, 그 다음에 멀로 선언이 있었던 상황은 1823년이거든. 그래서 이게 또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게 61년 상황이라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건데요. 네, 연도를 이렇게 좀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게 한계인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5번 정확히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찝찝 문제가 아닐까요? 연도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네, 16번 문제 내시겠습니다. 자, 선생님 인정하는 게 뭐지? 이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 같아요. 참 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자, 수행원 구매 군이 탁해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1번식 이름 좀 보이지 않습니까? 밑줄진 사절단을 파견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고 있네요. 자, 요코하마 항에서 출발한 우리 사절단은 이거 우리 일본하면 떠오르는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 등을 거쳐 독일 제국의 수도인 베를린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일본이 가장 직접적으로 자세히 보고 나중에 본인들의 개혁에 앞장섰던 그 롤모델이 사실은 독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네. 이와쿠라 도모미. 이 사절단은 무슨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 자, 연도 사실은 알면 너무 좋아. 쌤이 강조 많이 했거든. 하지만 저대로 모르신다면 이 정부는 메이지 정부겠지. 자, 확인사살 하시겠습니다. 쌤이 이 문제 왜 좋아하냐면 주요 인사들이 황제를 아련하고 새로 출범했던 독일 제국의 새로 출범한 독일 제국.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상이 비스마르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황제는 누구겠어요? 그 유명한 빌헬름 1세예요. 이거 우리가 배운 세계사 내용, 서양사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시기 때 있었던 메이지 정부의 어떤 정책들 내지는 상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도 부설했었지.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는 시민 80년대 상황이었고, 랴오뚱 반도의 반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외교관이 있다면 요거는 삼국간섭을 등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청일전쟁 결과 맞습니다. 막부타도를 주장하는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무사, 우리는 유식한 표현으로 사초동맹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왜? 메이지 이신이면 요 상황인데 요거는 메이지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에도 막부,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마지막 막부 상황을 말하는 거라서 이거는 생기기 이전 상황인 거지. 그렇지.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5년 세계 조약이면 당연히 3번 관련한 설명이고, 그렇지.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참신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사실은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였어요. 잘 만든 것 같아. 자, 도시사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도시에 해당 통과활동으로 도대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영국 장교 고든이 상승군을 지휘하며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었게 될 것을 진실로 하늘 허락하신 기회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접촉했었던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지닌 탁월한 존재로 등장한다는데, 홍수전 등의 역도들이 어디를 도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자, 홍수천이 나오면 누구죠? 태평 천국운동이죠. 자, 태평 천국운동의 중심지 어딘지 아세요? 난징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자, 확인서 내려보겠습니다. 자, 향용. 맞지? 왜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홍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홍장과 정거판, 진국번이 이끌었던 그 당시에 기존 세력들이 태평천국운동의 난징에 있었던 요 세력을 그 당시에 진압하는 과정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는, 진국번 나와 있고, 정거판. 자, 난징을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난징 사실 아니고 고르면 되겠지, 답에서. 자, 순원이 중화민국을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장소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국민당 잔디스가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 감금이 됩니다. 어디? 시안.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시안 사건이지. 자, 일본군이 중일전쟁 시기에 있었던 대학살을 자행한 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난징 대학살이지? 자, 홍콩 하야 공행 폐지 등을 규정한 조약이 체결된 장소. 난징이지. 왜? 이 지역 뭐라고 하죠? 난징 조약이라고 부르지? 자, 반원 세력을 규합한 주원장이 새로운 왕조의 수도로 정한 이 도시 난징입니다. 왜? 그 당시에 세운 나라가 명나라였었기 때문에. 홍무제 말하는 거지. 자, 이 사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중화미국 수립을 말하겠는데 연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중화미국 수립이면 1912년 상황이고요. 자, 시안 사건이면 1936년 상황이라서 요게 중일전쟁 직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징대학살 중일전쟁 하고 나서 상황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홍콩 관련 관련된 모습의 난징 조약이 있다면 1842년. 자, 명나라가 세워진 연도를 따지고 보면은 1368
18년 요쯤 되실 것 같습니다. 그치? 태평충공운동에 해당한다면 이건 1850년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난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번 더 좀 심화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저번 모의고사 문제풀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장제스가 강간된 장소가 다름아닌 또 어디였었냐면은 양귀비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남아 있었던 화청지. 중국 발음으로 화칭출이라고 발음되는 지역이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끝나고 나서는 쌤의 링크에다가 시안에 다니온 선생님의 영상을 같이 첨부할 테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시안 사건 답으로 자꾸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번째 되시겠습니다. 가 황제의 재위 시기에 유럽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보고 나서 와, 이렇게 수능이 나오면 진짜 틀릴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영광스러운 내 조국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자, 누구를 없애버려서 제2제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혁명의 모체이자 세계사적 법칙으로 자리 잡을 정의연대 이상을 보존할 영원한 항구적인 거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의 심장부인 파리. 파리가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나라예요? 프랑스지. 자, 프랑스에서 제2제장이 있었습니까? 네. 나폴레옹의 조카였었던 루이 나폴레옹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었다가 나중에 황제로 즉위했었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거는 나폴레옹 3세지. 참고로 요 사람이 이번 9월 모의고사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변별력 가는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상황입니다. 그치? 확인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이 등장하는 시기에 있었던 프랑스 세력이라면 파리 꼬민이 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폴레옹 3세를 의미합니다. 와, 나폴레옹 3세 있었던 상황을 답을 골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연도를 알면 좋겠는데 이때 상황은 사실은 열심히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는 상황이냐면 우리 시민의 아십니까? 루이 필리프 요 딱 즉위한 상황이나 달라요. 조지 1세의 즉위로 하노버 왕고가 수립되었다. 이건 웬 말입니까? 이건 명령령 그 상황 아닐까요? 전혀 관련 없지. 자, 러시아에서 데카브리스 붕괴가 발생하였다. 자, 요거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연도 암기하러 가셨는데요. 1825년이라고 해서 이거는 7월 혁명도 훨씬 이전 상황이에요. 아예 말이 안 되고. 자, 프로이센의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자, 답 이거 맞나요? 네. 왜냐하면은 요 상황이 등장하고 나서 나중에 프로이센이 이제 통일이 됐었지.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2월 혁명으로 1848년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같은 연도지? 자, 선생님 이 문제를 왜 어렵게 생각하시냐면요. 생각했냐면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틀릴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쌤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나폴레옹 3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휘를 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략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한 시점이 1852년부터 1870년 상황이거든. 자, 그냥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 유명한 사진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이 나폴레옹 3세가 그 당시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혔거든.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가 웃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린 그림이 저번 모의고사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즌 모의고사에서 바로 이 상황이라서 여기서 비스마르크 여러분들이 그으시면 돼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말고는 문제를 접근할 방법이 전무한 것 같아요. 자, 연도 좀 알려드리면 이게 1714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알아? 응?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했고. 그치? 답은 그래서 4번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를 해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폴레옹 3세가 수능에 이번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오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모의고사 나왔으니까요. 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쉬워요. 미술친 이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글을 쓴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메론가에서 빌렐름 2세가 썼다고 합니다. 빌렐름 2세? 빌렐름 1세의 아들이면서 비스마르크의 그 철혈 정책의 그 수상을 내쫓은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알면 문제를 네, 지문을 해석해 버렸는데요. 좀 더 볼게요. 나는 이 조서를 통해 향후, 아이고, 얘 물러난다. 빌렐름 1세가 뭔가 나쁜 짓 했나봐. 그치? 향후 독일 제국의 황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유, 불쌍해라. 나는 모든 전장에서 복무한 독일 제국과 프로이센의 모든 관료 및 해군 병사들을, 자, 그들을 이제 의치의 의무에서 면제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뜻? 자, 해군 병사들이 의무에서 면제된답니다. 왜? 이 시간부터 독일의 모든 군대가 사라지고 있네. 요거 뭔지 아세요? 이거 베르사유 조약 내용 아닙니까? 응? 자, 왜? 전쟁 진대가 어딘데? 자, 확인사살 하시겠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무정부 상태를 이끌었던 상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켈 군항에서의 수병들의 반란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켈 군항에서 있었던 해군 수병들의 반란이 있었던 전쟁의 모습이면 제1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빌렐름 2세가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제연맹 탈퇴를 발표하는 일본 외교관. 뭐야? 그치?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1920년 이후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탈퇴를 발표하는 일본은 이때 상황이죠. 아이고, 쌤 엔진 났다. 그냥 바로 할게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거 뭐야. 아니, 뭐야. 1차 세계대전의 썰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2차 대전이죠. 응? 자, 협상고침의 가담을 선언하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나 대신 때립니다. 그치? 그래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승전국으로 바뀌는 요 상황 아닙니까? 미드웨이 1942년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기습 1941년 12월에 있었던 태평양 전쟁입니다. 답은 3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풀고 본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여러 번 분석해봤어. 힌트가 되게 숨어있더라고. 자, 다음에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현대사 문제를 연표로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20번이 아니었다면 현대사인가 아닌가를 헷갈릴 수도 있어. 당나라의 이세민은 천하를 얻은 이유. 이거 누군지 아세요? 당태종이야. 쌤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당나라 이유 상황 물어보나 생각했었거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비로소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깨웠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현대사 맞네. 그치? 천하를 다스리게 된 것도 먼저 인민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오쩌둥의 동지, 마오쩌둥이 있는 상황에 중국 공산당 세력이면 적어도 요거는 1차 국공업적 이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재작년부터 대약진 운동을 향한 첫 발을 내걷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무슨 단어 나오는지 아세요? 인민공사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1950년대 때 있었던 대약진운동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문구를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보자. 자, 일단은 답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하고 나서의 마오쩌둥 상황이니까 일단은 가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일 건데 문제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끝나고 나서 마오쩌둥이 실각하고 등장하는 상황이 덩샤오핑, 류샤오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문화대혁명 이전이겠지. 답 2번이에요. 자, 요렇게 시기 문제를 풀 수 있겠는데요. 굳이 연도로 접근한다면 50년 상황이지. 자, 국공내전. 이거는 1차 국공내전, 2차 국공내전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선생님 2차 국공내전을 그냥 알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46년 상황이고요. 자, 중국 세워지는 거는 1949년 10월 1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2월, 10월 1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은 연휴가 그래서 7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자, 요거는 시작이니까 66년이고 10년 더 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10년. 끝나는 시점이 76년. 그리고 천안문 사건은 89년. 홍콩 반환이 1997년. 8월 1일 이렇게 되거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는데요. 아마 선생님 가기에는 중국사가 쉽게 나온다면 이거 2점짜리지 이렇게 연표 문제나 내지는 가나사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현대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3회에 해당하는 내용의 모두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4회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미가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